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번 여름이 참 덥게 느껴졌는데 가을이 온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곤 한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만큼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개운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학교를 다니고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껏 마음의 긴장을 풀고 푹 퍼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참아내야 하는 것들이 많은 현실이에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한다는 게 성숙한 거라고 하거나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쓸쓸하게 느껴져서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참아내는 게 너무 익숙해 당연해져 버린 무의식 속에 꼭꼭 숨겨둔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것을 방어기제 중 억압이라고 해요. 불안의 방어기제로 억압을 사용하고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그는 환한 미소로 상담실을 들어왔어요. 상담실에 앉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왔어요. 였죠. 자수성가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똑부러지는 친구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살면서 매번 대단하다, 부럽다 라는 말을 들어왔던 그였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그는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불안을 감당하는 내내 버거웠다고 했죠.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불안의 무게는 두 어깨를 짓누르듯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 뚱뚱해져 있었죠.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할 거야. 어느 날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이 들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요. 눈물이 나는 것뿐인데 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거울을 모두 치워버렸어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의 내면에는 작은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은 감정이 솟구칠 때마다 속삭였죠.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서는 안 돼.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 나는 정말 성공해야 돼. 그러니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그는 의도적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게 행동했어요. 어떤 날은 억지로 웃느라 볼 양쪽이 파르르 떨리며 경련이 왔을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혔고 어떤 모습이 진짜 자신인지조차 헷갈렸어요. 이런 반응은 감정뿐만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몸은 항상 무거웠고 운동을 좋아했던 그였지만 언젠가부터 움직이는 것이 버거웠죠. 두통은 항상 따라다녔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병원에 찾아가 건강검진을 해보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매일을 불안을 외면하려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었어요. 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예요. 이것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방패라고 하는데요. 본능을 담당하는 이들, 현실에 기반을 두고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자아, 양심이나 도덕을 판단하는 초자아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갈등에 적응하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영역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요. 용납할 수 없는 욕구나 충동에 맞서는 초자아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오던 방어기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방어기제를 쓰고 있었나? 하고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방어기제가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을 속이거나 관점을 바꾸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불안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감당하기 힘든 감정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특히 억압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쫓아내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 스스로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감정을 채우기도 전에 어딘가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곡차곡 축적이 돼요. 마치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호흡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몸이 무거워지거나 두통에 시달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병원을 찾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거지요. 그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털어놓는 것이었죠. 이때까지 지켜오던 것들을 한순간에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당연했어요. 건강이 나빠지고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것들이 당황스럽고 낯설게만 느껴졌지, 그게 감정을 억압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여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과 저만 아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당신이 표현하는 감정은 여기에만 저장되어요. 그러니 마음껏 울거나 화내도 괜찮아요. 여기서만큼은 마음 놓고 감정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물론 방문을 열고 다시 나갔을 때는 원래대로 행동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저와 같이 비워내봐요. 비워내고 비워내다 보면 언젠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감정을 얘기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그 간격은 서서히 좁혀나갔고, 그는 어느 날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단순한 스트레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많이 놀랐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다고 해요. 실망시킬까봐 겁난다고요. 괜찮아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되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지키면서 말이에요. 감정은 참아낸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가끔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울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울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나는구나 하고 울고 툴툴 털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말해요. 힘이 들 때 힘들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거란 생각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건 그 정도의 관계였다고 정리하세요. 하지만 떠날 거란 생각이 추측일 뿐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떠날 사람일까?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으로 마구 들어와 흔들어 놓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요?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봐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